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밖에서는 예의 바르다 칭송받으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짜증을 내는 자이다. 직장 상사에게는 고개를 조아리고 거래처 사람에게는 웃음을 팔면서 정작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짐승처럼 분노를 쏟아내는 자야말로 진정한 겁쟁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온화하다고 말한다. 직장 동료들은 내가 참을성 있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내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경악할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고함치고 자녀의 작은 실수에 폭발하며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내는 내 모습을. 이것이 바로 너의 진짜 얼굴이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가면이요.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약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수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예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다. 진정으로 온화한 사람은 어디서나 온화하다. 그러나 너는 밖에서만 착한 척하고 집에서는 본색을 드러낸다. 이는 너의 인격이 아직 미숙하다는 증거다. 가족은 내 분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가정은 내 스트레스의 하수구가 아니다. 그러나 너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 이제 이 비겁함을 직시하라. 그리고 변화하라. 진정한 군자는 집에서 만들어진다. 내 가정에서의 모습이 곧 내 인격의 진실이다. 1장.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비겁함의 극치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자신을 해칠 수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이다. 내 상사가 내게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너는 참는다. 거래처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도 너는 웃으며 받아넘긴다. 왜 그러는가? 그들이 내 생계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대들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어떠한가? 아내가 조금만 늦게 밥을 차려도 화를 낸다. 자녀가 작은 실수를 해도 폭발한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겁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를 세상에서는 소인배라 부른다. 내가 바로 그런 소인배다. 밖에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와서는 주먹을 휘두른다. 이는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 앞에서 경계를 풀고 본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그 본성이 추악하다는 것이다. 밖에서 억눌렀던 감정들, 참았던 분노들, 삼켰던 모욕들을 모두 가족에게 쏟아낸다. 가족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가정은 내 분노의 하수구가 된다. 생각해보라. 내가 상사에게 당한 모욕을 왜 아내에게 화풀이하는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왜 자녀에게 분출하는가? 그것은 아내와 자녀가 너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안전하게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을 변명할 방법은 없다. 이것은 명백한 비겁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이를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라며 자신의 폭발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고백하라. 내가 정말 힘들었다면 상사에게 화를 냈어야 했다. 정말 참을 수 없었다면 직장에서 폭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는 참았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 화를 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그것은 비겁함의 발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디서나 자신을 통제한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약자 앞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족에게만 화를 낸다면 그것은 내가 약하다는 증거다. 가족을 존중하라. 그들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분노의 표적으로 삼지 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욱 온화하다. 이것이 군자의 도리요, 어른의 품격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라.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마다 이것이 비겁함인가, 용기인가라고 자문하라.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정말 떳떳한 사람이라면 가족 앞에서도 당당하고 온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품격이다. 2장, 밖에서의 억압이 집에서 폭발하는 법칙을 깨달아라. 사람의 감정은 물과 같다. 막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으며, 썩으면 터진다. 너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감정을 억누른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내라고 답한다. 동료의 무례한 말에도 웃으며 넘긴다.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에도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억누르고 또 억누른 감정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집으로 간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분노와 좌절과 모욕이 모두 가정으로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다. 여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터뜨린다. 밖에서 억눌렀던 모든 것을 집에서 분출한다. 이것은 감정의 전치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치란 본래의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쏟아내는 것을 말한다. 너는 상사에게 화가 났지만 상사에게 화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아내에게 화를 낸다. 동료에게 모욕당했지만 동료를 꾸짖을 수 없다. 그래서 자녀를 꾸짖는다. 이것이 전치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패턴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늘 유난히 힘들어서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점점 이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집에서 화를 낸다. 이것이 하나의 회로가 되어버린다. 밖에서 억압, 집에서 폭발, 이것이 너의 삶의 패턴이 된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너는 왜 직장에서 감정을 억누르는가? 돈 때문이다. 생계 때문이다. 평판 때문이다. 즉, 밖에서는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참는다. 그러나 집에서는 무엇을 잃겠는가? 가족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아내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자녀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너를 방종하게 만든다. 그러나 알라. 가족도 떠난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 아내의 인내심도 바닥이 있다. 자녀의 마음도 다칠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족에게 하는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상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상처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무너진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렬해진다. 내가 직장에서 참으면 참을수록 그 감정은 압축되고 증폭된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폭발한다. 이것이 감정의 역설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억압을 멈춰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억압의 방식을 바꿔라. 직장에서도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 불합리한 일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라. 무례한 대우에는 차분하게 문제를 제기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또한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라. 운동을 하라. 일기를 써라. 친구와 대화하라. 취미 생활을 하라. 밖에서 쌓인 감정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해소하라. 가족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내 삶의 안식처여야 한다. 기억하라. 밖에서 억압한 감정을 집에서 풀어내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전가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이 발생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어른의 자세요. 성숙한 사람의 태도다. 3장.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의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교양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의를 거꾸로 알고 있다. 손님에게는 급진히 대하고 가족에게는 함부로 한다. 타인에게는 말을 조심하고 가족에게는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것이 예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위선이다. 진정한 예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효도와 공경이 인의 근본이다. 부모와 형제에게 공경할 줄 모르는 자가 어찌 타인에게 인자할 수 있겠는가? 가족에게 예의 없는 자가 어찌 세상에 예의 바를 수 있겠는가? 너는 직장 상사에게 말할 때 존댓 말을 쓴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한다. 손님이 오면 정중하게 맞이한다. 그러나 집에서는 어떠한가? 아내에게 반말로 명령한다. 자녀에게 고함을 지른다. 부모님께 짜증을 낸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가족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내는 내 하인이 아니다. 자녀는 내 노예가 아니다. 그들도 모두 존엄한 인격체다. 내가 직장 상사를 존중하는 이유가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의 권력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그 사람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집에서의 언행을 돌아보라. 너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밥 됐어라고 묻는가 아니면 밥 줘라고 명령하는가? 고마워라고 감사를 표하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가? 자녀에게는 어떠한가? 같이 이야기해 볼까라고 대화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해라고 명령하는가? 예의의 핵심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필요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고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마음에 존중이 없다면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내가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워서 소중함을 잊어버린다. 매일 보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가장 불친절하다. 오늘부터 바꿔라. 가족에게 타인에게 하는 것보다 더 정중하게 대하라. 아내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라.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라.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예의는 습관이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명심하라. 내가 타인에게 보이는 예의는 가식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보이는 예의는 진실이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내 인격의 진짜 수준이다. 집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진정한 교양이요. 진정한 품격이다. 4장. 분노는 자기 통제력 부재의 명백한 증거임을 인정하라. 너는 화를 낼 때마다 변명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저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화를 낼 수밖에 없어라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무도 너를 화나게 할 수 없다. 화는 내 선택이다. 분노는 내 책임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상사가 무례하게 대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폭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 선택이다.
그러나 너는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생각할 틈도 없이 화를 낸다. 왜 그런가?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화는 네가 약하다는 증거다. 네가 미숙하다는 증거다.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러나 너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이것은 네가 약하다는 증거다. 분노의 순간을 관찰하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심장이 빨리 뛴다. 얼굴이 뜨거워진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목소리가 커진다. 이 모든 것은 자율신경계의 반응이다. 너는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그러나 통제할 수 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겠다. 이것이 자기 통제다. 이것이 성숙함이다. 자기 통제는 근육과 같다. 훈련하면 강해진다. 처음에는 어렵다. 화가 나면 자동적으로 터뜨리고 싶다. 그러나 참아라. 한 번 참고, 2번 참고, 10번 참으면 조금씩 쉬워진다. 100번 참으면 습관이 된다. 1000번 참으면 본성이 된다. 분노를 정당화하지 마라. 나는 성격이 급해. 우리 집안이 다 그래라고 변명하지 마라. 성격은 바꿀 수 있다. 습관은 고칠 수 있다. 내가 바꾸려 하지 않을 뿐이다. 변명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변화는 불가능해진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라. 지금 화를 낸다면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상황을 개선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다.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된다. 그렇다면 왜 화를 내는가? 습관이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배워라. 화내지 않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라. 나는 지금 속상하다라고 감정을 표현하되 소리를 지르지는 마라.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되 비난하지는 마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되 명령하지는 마라. 이것이 성숙한 의사소통이다. 분노는 내 적이 아니다. 분노는 신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무언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어라. 그리고 건설적으로 대응하라. 화를 내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5장. 진정한 인격은 가정에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새기라. 세상은 내 가면을 본다. 가족은 내 진실을 본다. 직장 동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본다. 하지만 가족은 내 모든 모습을 본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저녁에 지친 모습,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모든 순간을 본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내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곳이다. 유명한 유학자 율곡 이인은 말했다. 가정에서의 행실이 곧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다. 밖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집에서 형편없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다. 직장에서 아무리 존경받아도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상이다. 너는 승진하고 싶어 한다. 성공하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물어라. 내 가족은 너를 존경하는가? 내 자녀는 너를 본받고 싶어 하는가? 내 아내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성공은 무의미하다. 진정한 성공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가족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사랑받는다.
집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존중받는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반대로 생각해보라. 집에서 폭군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는 온화하다.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난다. 가정에서의 폭력성이 직장에서도 나타난다. 가족에게 하던 무례함이 동료에게도 향한다. 감춰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가정을 수련의 장으로 삼아라. 인격 수양의 도장으로 여겨라. 가족과의 관계에서 인내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워라. 아내와의 갈등에서 소통을 배우고, 자녀와의 대화에서 경청을 배우고, 부모님을 모시며 효도를 배워라. 이 모든 것이 수련이다. 공자는 수신제같이 국평천하라 했다. 자신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케 한다. 순서를 보라. 수신 다음이 제가다. 자신을 닦은 다음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다음이 치국이다. 집안을 다스린 다음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가족도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조직을 이끌겠는가? 아내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대중을 설득하겠는가? 가정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가정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실패한다. 오늘부터 가정을 최우선에 두라. 직장보다, 친구보다, 취미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우선순위의 전환이다. 승진보다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 성공보다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다. 명예보다 가족의 존경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매일 퇴근할 때 문 앞에서 잠시 멈춰라. 심호흡을 3번 하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웃는 얼굴로 들어가라. 이것이 작은 실천이다. 하루에 한 번, 가족 각자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일주일에 한 번,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라.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두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라. 가정에서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꾼다. 집에서 온화한 사람은 어디서나 온화해진다. 가족에게 예의 바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된다. 가정에서 인격을 닦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경받는다. 이것이 진리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무엇인가? 학위가 아니다. 연봉이 아니다. 직함이 아니다. 가족의 행복이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아내와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다.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라. 그때 너는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는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는가? 아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자녀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당장 변화하라.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껴안아라.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라.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변화하라. 진정한 군자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진정한 인격은 가족 관계에서 완성된다. 밖에서의 평판은 허상일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진실이다. 너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가정이 증명한다. 이 진리를 명심하고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이제 너는 알았다. 밖에서 착한 척하고 집에서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를,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비루한 행동인지를, 그것이 자기 통제력의 부재이며 미숙한 인격의 증거임을. 변명을 멈춰라. 나는 원래 이래. 스트레스가 심해서, 직장이 힘들어서라는 핑계를 버려라. 너의 분노는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 가족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오늘부터 바꿔라. 당장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멈춰 서라. 깊이 숨을 쉬어라. 직장에서의 분노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웃는 얼굴로 들어가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고맙다고 표현하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며, 1년이 쌓이면 평생이 된다. 너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기억하라. 진정한 너의 모습은 가정에서 드러난다. 가족이 너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내 진짜 인격이다. 세상의 칭찬보다 가족의 존경이 더 귀하다.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가정에서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어디서나 온화하고 어디서나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단, 네가 진심으로 원할 때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변화하라. 가정의 평화는 내 손에 달려 있다. 가족의 행복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일어나 실천하라.